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사업가 한 사람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것은 대부분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겪는 같은 이야기라고 말한다. 잘 나가던 젊은 시절 좌절을 겪었고 좀 일이 풀리나 했더니 가정불화로 마음고생을 했다. 성공에 대한 강한 집념으로 카운슬러, 회사 CEO를 하고 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돈이 행복으로 연결되어야만 비로소 진정한 성공이라 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성공 이야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는 것이 있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또 많은 컨설팅을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개 비슷한 경험과 실패를 하고 일어선다는 것을 알게 된다. 경험은 같은 것이 아닐지라고 패턴 분석하여 일반화를 만들어냈다. 가령 어떤 현상을 보거나 듣고도 회사의 상태를 마치 점쟁이처럼 줄줄줄 말한다. 내용 종합. 사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나가면 마치 그것을 제지하려는 듯 문제 직원이 나타난다. 회사의 성장이 빠를수록 조직의 문제는 커진다. 사장의 에너지가 고갈되면 회사는 산산조각으로 분해된다. 혼란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은 뜻밖의 사장이 가장 신뢰하는 오른팔인 경우가 많다. 창업할 때부터 사장의 주위에는 예스맨만 모여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온 사람은 따돌림 당하기 쉽다. 사장의 가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부부, 자녀 등 가족관계 불화. 헐, 이건 나를 두고 하는 말이다. 어쩌면 내가 위기를 겪었을 당시 마치 누군가가 내 머리 위에서 지켜본 후에 말한 것 같다. 저자는 누구나 3번의 기회, 3번의 행운. 이 있으므로 위기를 당했다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라고 한다. 이 책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가정과 사업 모두 균형을 유지하면서 회사를 성장시키느냐에 있다. 아오시마 다쿠라는 인물, 회사를 성장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업하는 사람들이 겪는 성공과 위기를 보여준다. 위기를 극복하는 다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성공 다이어리를 제공한다. 1. 내 인생의 멘토 찾기. 긍정적인 생각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레드오션에 뛰어들지 마라.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라. 남들이 권해도 내가 망설여지는 분야는 하지 마라.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라.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다. 시대 변화 적응하라. 적절한 이익 확보할 수 있는 일을 하라. 이래만. 시간을 쓰지 마라. 고객의 목소리를 모아라. 2. 성공의 순간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라. 바빠도 가족을 우선순위에 두어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내조하는 배우자의 고독을 헤아려라. 배우자와 어리석은 싸움을 하지 마라. 아이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배우자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마라. 힘들어도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마라. 지나친 플러스 사고는 경계해라. 혼자 다 하겠다는 오만을 버려라. 3. 숨어있는 경고 신호를 놓치지 마라. 주위 사람들의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이상한 행동, 언행 등 경영을 시스템화하고 조직을 정비하라. 모든 사업 영역을 시스템화하라. 클레임의 질을 따져 대응하라. 요즘 고객은 반응, 감정 때문에 불만이 더 생긴다.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에게 감사하라. 조직을 만들 때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해라. 직원들 사이에 긍정적인 사고를 낳는 게임이나 루틴한 일을 만든다. 매일 아침 감사 이야기. 회사의 신조를 만들어 실천하라. 4. 행운은 내 곁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 생각도 습관이다. 긍정적인 생각과 습관, 최선의 길 선택 내 문제를 풀 사람은 나뿐이다. 심각한 상황일 때 부정적인 감정을 밖으로 쏟아내야 한다. 새로운 시도에 반발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구성원의 집단 반발 경우 쿠데타의 원인과 갈등 요인을 파악하라. 기업의 성장 패턴과 주기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함정을 파악하라. 때로는 신나게 놀아라. 놀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리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라. 강력한 리더가 아니라 역할에 맞게 적절한 힘을 발휘해라. 회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리하라. 주인공 다쿠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을 하게 되고 노력거의 집에 신경을 못 쓰고 회사에서 살다시피 함 끝에 회사는 성장을 거듭한다. 영업의 신에 가까운 옛 회사 동료를 영업이사로 영입하고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는 듯 했다. 아내와 사이가 멀어진 다쿠는 급기야 이혼 지경에 이르게 되고 우연히 연락이 닿은 첫사랑과 짧은 사랑에 빠진다.
또한 영업이사가 자신과 회사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영업이사를 내보내고 거래처를 다 빼앗기고 기술 유출까지 발생하여 회사는 위기에 빠지지만 다쿠는 좌절하지 않았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직원들과 6개월 만에 회생에 성공한다. 옆에서 항상 힘이 되어 주었던 격리 직원이 부사장 자리에까지 올리며 다쿠는 누구나 열심히 성실히 일하며 노력하는 자에게 대가가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인생을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다. 완전 개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성공해서 책 쓴 사람들의 이야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평범한 삶을 사는 주변 지인들과는 경험의 수위가 다르다고 생각했다. 책을 통해서 그 생각은 내 스스로가 어려운 경험, 개고생이라는 울타리를 치고 나 자신에게 세뇌시키고 있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때렸다. 많은 도전을 하고 있다. 여러 가지를 도전하는 자에게 경험과 실패의 경우의 수는 더 많은 것은 당연하다. 자신도 겪었고 다른 회사들도 다 겪고 있는 일들이라고 하는데 휴나만 겪은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그들과의 소속감? 공감? 이일어서 나에게 위안이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겪는 건데 뭐 그리 호들갑이냐? 마음을 가다듬고 이를 해결해라. 이 위기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원동력임을 기억해라. 성공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치 않다. 그 길에는 산도 있고 계곡도 있다. 그동안 수많은 산을 넘고 계곡을 기어 올라온 지금에야 겨우 알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성공의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나를 파괴하려는 지뢰가 아니다. 아무리 악의에 가득 찼다고 밖에 여겨지지 않더라도 그 지뢰의 숨은 의미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아이를 꼭 껴안을 수 있는 것, 아내의 존재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 기쁨과 슬픔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두 내 인생에, 우리의 인생에 보석 같은 빛을 안겨준다. 성공의 과정에서 만나는 장애물은 무서운 지뢰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위해 우주에서 보내온 선물이었다. 마지막 단락을 읽으면서 감정에 북받쳐 눈물이 쏟아졌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은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나는 얼마나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사업은 내 한계를 시험할 수 있는 수능고사장 같다는 생각이 든다.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으려면 국어도 영어도 수학도 기타 과목 모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직접 내가 풀어야 한다. 마인드 컨트롤도 중요하다. 긴장이라도 해서 안정을 찾지 못하면 오히려 시험을 망칠 수 있다. 또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주어진 수능고사장에서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을 편안한 마음으로 발휘한다면 원하는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수능을 치는 수험생의 마음으로 사업을 하되 편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임하자. 단 열심히 최선을 다할 것. 마지막 문장에서 일본인이 우주를 참 좋아한다는 것이 느껴져 눈물을 흘리다가 갑자기 금 미소가 번졌다. 본것 다쿠라는 사람의 회사 성장 과정을 통해서 위기와 기회가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극복해 가는지, 어떻게 기회를 잡는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다. 깨달은 것, 나 혼자만 어려운 일을 겪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장이 많이 겪는 일이구나. 적용할 것, 다쿠의 성공 다이어리를 프린트해서 꼭꼭 읽고 실천할 것. 특히 아이들과 시간 많이 가지기, 조직의 시스템화, 긍정적 사고의 습관화, 시대 변화에 적응하라. 숨어있는 경고를 잘 파악해라. 소설 형식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 다른 사람도 겪는 것은 마찬가지이니 너무 좌절하지 마라.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챕터 1 내 인생을 변화시킨 첫 번째 기회 -33세의 변신, 직장인에서 사업가로. 명예퇴직 선고를 받은 그날. 독립의 다른 말 고독. 뜻하지 않은 만남. 성공의 1차 조건 타이밍. 돌멩이와 다이아몬드 원석 구별하기. 열정을 바친다는 것.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 나의 경쟁력. 우연히 마주친 사건. 사업성을 판단하는 3가지 조건. 최초의 고객. 내게 주어진 현실의 벼. 인생은 결국 새로운 도전. 고객이 정말로 원하는 것. 정신없이 달려온 6개월. 벼랑 끝에서 날아오르다. 다쿠 씨의 성공 다이어리를 내 인생의 멘토를 찾아라. 1. 어떤 일이든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언짢은 일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마음으로 바꿔먹어라.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잠재의식 속에서 부정적으로 작용해
언젠가 현실로 다가온다. 2. 100%로 잘 해보려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언제 시장에 뛰어드느냐가 1의 성패를 결정한다. 3. 이미 무르익은 시장에 뛰어들지 마라. 성장기에 있는 사업, 상승 곡선을 이제 막 타기 시작하는 분야를 선택하라. 성장기에 있는 상품은 손님이 먼저 손을 내밀며 빨리 달라고 한다. 4.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라. 신규 사업을 생각할 때 사람들은 대부분 눈앞에 있는 돌멩이를 열심히 연마한다. 그러나 성공하려면 돌멩이에 섞여 있는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야 한다. 5. 남들이 아무리 권해도 내가 망설여지는 분야라면 절대로 하지 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시작해야 성공한다. 오직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정열을 쏟을 수 있는 일을 선택한 후 그 위에 비즈니스 시스템을 만들어 양쪽 수레바퀴를 함께 돌려야 한다. 6. 상황에 끌려다니지 말고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미래의 할 일을 스스로 결정하여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7. 우연이 거듭되면 필연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우연한 만남, 우연히 맞닥뜨린 일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우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당신에게 찾아온 기회 또는 운명일지도 모른다. 8. 간판이나 지위에 매달리지 말고 사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길러라.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꽁꽁 틀어쥐는데 급급해하지 마라.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9. 이 일을 계속하면서 적절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지 고민하라.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익은 기쁨이다.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업도 인생도 질주할 수 없다. 10. 시간을 너무 빼앗기지 마라. CEO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성공의 길에 들어서면서부터 지나치게 바빠지는 것. 이것은 발에 무거운 족쇄를 다는 것과 같다. 발에 족쇄를 채우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는가? 11. 고객의 목소리를 모아라. 고객이 없으면 공짜 상품을 줘서라도 고객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에서 현금을 피라고 한다면 고객의 목소리는 호흡과 같다. 12. 눈을 가리고 달리는 마라톤 선수가 되지 말라. 창업 후 아무도 상품을 사주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마라톤 선수가 눈을 가리고 달리는 것과 같다. 자기가 맨 앞에서 달리는 것을 모르고 도저히 승리할 수 없다며 제풀에 지쳐 코스에서 이탈하는 꼴이다. 챕터인의 인생을 변화시킨 두 번째 기회 마이너스 나의 의지와 운의 함수 관계. 인생의 우선순위. 지금은 많은 것을 참아야 할 때.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지? 상승세를 이어나갈 새로운 포석. 1이라는 지뢰밭. 심각한 경고. 일에 치이고 사람에 시달리고. 나의 과제 끝없는 변화. 운명의 장난처럼. 사회적 성공의 이면. 다쿠시의 성공 다이어리. 성공의 순간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라. 1. 아무리 바빠도 우선순위 목록에서 가족을 빠뜨리지 마라. 일을 위해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2. 아무리 큰 프로젝트가 있어도 반드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라.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했다가 가정이 흔들리면 일할 여력조차 없어진다. 3. 집안을 지키는 배우자의 고독을 헤아려라. 한쪽이 승승장구하면 다른 한쪽은 점점 고독해지기 마련이다. 4. 배우자와 어리석은 싸움을 하지 마라. 누가 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느냐 운운하는 어리석은 싸움은 결국 두 사람 모두를 만신창이로 만들 뿐이다. 5. 아이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아이가 폭력을 휘두르거나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는 것은 부모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다. 6. 배우자에게 분노를 쏟아내지 마라. 배우자에게 분노를 쏟아내면 상대는 그 억울함과 분노를 다시 자식에게 쏟는다. 7. 아무리 힘들어도 자기 혐오에 빠지지 마라. 혐오감과 죄책감, 후회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시간을 지연시킬 뿐이다. 8. 지나친 플러스 사고를 경계하라. 지나친 플러스 사고는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반드시 그 넘치는 양만큼 마이너스 사고를 만들어낸다. 평상심을 유지하며 또박또박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9. 혼자 다 하겠다는 오만을 버려라. 혼자서 좌충우돌하여 모든 일을 일일이 챙기다 보면 뛰어난 아이디어가 생각나도 그것을 구체화할 시간이 없다. 챕터 3 성공으로 가는 길에 놓인 몇 가지 관문 마이너스 기회와 행운 사이.
발목을 잡는 경고신호. 문제가 연이어 터질 때. 아내와의 갈등.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는 않아. 점점 심해지는 재정 압박. 가업에서 기업으로 변하기 위해. 클레임의 질. 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곳. 부드러운 경영 -I를 키우듯 조직 만들기. 구센드뉴 게임. 직원들이 감추고 있는 속내. 우리의 신조 크레도. 오픈 마인드의 시작. 다쿠시의 성공 다이어리 3 숨어있는 경고신호를 놓치지 마라. 1. 주위 사람들이 보내는 경고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결근이 잦고 병에 걸리는 등 직원들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리더가 근태와 실적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면 얼마 지나지 않아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된다. 2.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고 규칙을 새롭게 정하는 등 조직적 경영체제로 변신해야 한다. 다쿠시도 가업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지만 그것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었다. 3. CEO의 머리로만 경영하지 말고 경영을 시스템화하라. 공적인 업무 처리 과정은 물론 직원과 고객의 가정을 소홀히 하는 소프트한 부분까지 시스템화해야 한다. 4. 경영 방식은 주로 부처 스타일로 하되 호랑이 스타일도 혼용하라. 고도 성장기에는 물건을 만들기도 전에 고객의 수요가 존재했으므로 호랑이 스타일이 효과적이지만 성숙기 이후에는 고객의 욕구를 채워주지 않으면 매출이 오르지 않으므로 부처 스타일이 효과적이다. 5. 클레임의 질을 따져보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라. 요즘 클레임은 더 이상 상품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고객이 소중히 대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발생한다. 6. 클레임을 제기하는 고객에게 진심으로 고마워하라. 고객의 분노를 끝까지 들어준 다음 어떻게 해드리면 납득하시겠어요? 대신 어떻게 되면 만족하시겠어요? 라고 말한다. 7. 조직을 만들 때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하라.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아버지의 규율을 세워야 완벽한 팀을 만들 수 있다. 8. 흩어져 있는 구성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구센드뉴 게임을 실시하라. 구센드뉴 게임을 통해 당신의 팀은 긍정적인 사고로 똘똘 뭉친 최고의 팀으로 변신한다. 9.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하라. 숫자와 실적에만 관심을 쏟지 말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라. 10. 크레도를 만들어 실천하라. 회사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지켜야 할 항목, 우리의 신조를 만들어 실행하라. 크레도는 이응이응에서는 안 된다보다는 미음미음한 다식의 긍정적인 말로 만드는 게 좋다. 챕터 4의 인생을 변화시킨 세 번째 기회 -1과 가족의 공존. 믿는 도끼의 발등 찍히다. 내 인생 최대의 아찔한 순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생존 무기. 수습 과정이 준 교훈. 또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최악의 상황을 뛰어넘는 방법. 나를 성장시키는 최고의 조건. 성공의 패턴과 경영의 패턴. 회사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네 사람. 인생의 철학을 실현하는 법. 성공의 빛과 그늘. 내가 찾은 최고의 선물. 다쿠시의 성공 다이어리 사행후는 내 곁에 아주 가까이 와 있다. 1. 생각도 습관이다. 어떤 사건이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갖도록 노력하라. 아무리 끔찍한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최선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필연적으로 생기는 일이라고 믿어라. 2. 내 문제를 풀 사람은 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나의 엄청난 잠재력을 끌어낼 사람도 나밖에 없다. 자신을 믿어라. 나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졌다라고 확신하라. 3. 심각한 상황에 닥쳤을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다. 최악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더라도 낙담할 필요는 없다. 모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힘, 힘든 순간을 견뎌내는 힘, 잠재력과 내공을 길러 다시 날아오를 일만 남았다. 4. 새로운 시도를 반발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공통적으로 쏟아지는 반발이라면 그 안에 분명히 귀담아 들을 얘기가 있다. 구성원들의 가슴속에 쌓인 응어리를 그때그때 풀어주지 않으면 언젠가 폭발하고 만다. 5. 창업자, 실무자, 관리자, 정리자를 성장 곡선에 맞게 배치하라. 각자의 성향에 잘 맞는 조직 내 역할은 따로 있다. 도입기에 창업자가 아이디어를 내면 실무자는 이를 구체화한다. 성장기에 들어서면 관리자는
일상 업무를 시스템화하고 조직의 안테나인 정리자가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낸다. 6. 구성원들이 집단 반발을 할 경우 이럴 수가 운운하며 흥분하지 말고 쿠데타의 원인과 갈등 요인을 파악하라. 창업자, 실무자, 관리자, 정리자의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 갈등은 사라진다. 7. 기업의 성장 패턴과 각각의 주기마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함정을 파악하라. 함정의 실체와 패턴을 알고 있으면 대응 방법도 떠오르게 마련이다. 8. 때로는 신나게 놀아라. 놀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발한 아이템이 떠오른다. 리더가 놀아야 조직 내에 신나는 에너지가 흐르는 법이다. 9. 리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라. 지금은 한 사람의 강력한 리더가 필요한 때가 아니다. 창업자, 실무자, 관리자, 정리자가 역할에 맞게 적절히 힘을 발휘할 때 조직 내에 진정한 리더십이 뿌리내릴 수 있다. 10. 회사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라. 회사는 모든 사람이 본래의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장소다. 회사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내가 야누스처럼 충돌하면 자꾸만 불필요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자연스러운 내 모습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발휘한다. 여기까지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